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전투에서 패한 뒤 전투를 지휘했던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지만 사퇴한 듯 사퇴한 것 같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당내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책임은 통감한다고 말만 번지르르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이 화근입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윤호중이 물러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윤호중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저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다음 전투를 하려면 강력한 비대위가 출범을 해야 전투를 치를 텐데 패장의 총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다음 전투를 본인이 치르겠다고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민주당의 패배 원인 무수히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180석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요. 두 번째는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뒤에서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었던 당내 수박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김우영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났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 총구 거꾸로 돌려 쏘는 작은 배신, 반복자, 이상민 축출하라 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민을 배신자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 쇄신과 더불어 인적 쇄신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염증이 생겼으면 주사 맞고 약 먹고 완전하게 치료를 해야 하는데 방치하면 또다시 재발되고 또 재발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처럼 인적 쇄신 없이 변화된 민주당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김우영 대변인이 왜 이상민 의원을 콕 집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상민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를 좀비, 악마처럼 몰아붙여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했다.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 생각하면 내로남불, 위선, 오만, 독선, 맹종, 패거리 의식 등을 떠올린다 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명박을 사면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어내고 퇴임하는 게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에게 미룰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박근혜는 이미 사면을 했다. 이명박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로 생각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역할을 요구하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선 패장으로서 일단의 책임 부분도 있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도 책임을 지고 물러난 터에 장본인인 이재명 후보가 또 나선다는 것은 모양상 안 좋다.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선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많이 심신이 지쳐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본인도 충전하고 수습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가 현재의 정치권에 불가피하게 뛰어들어서 활동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이명박을 사면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나서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답니다. 속뜻은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게 너무 싫은 것이겠지요. 이낙연은 박근혜를 사면하자고 난리를 치더니 이상민은 또 이명박을 사면하자고 난리를 칩니다. 이상민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이명박을 사면하면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윤석열 옹호 발언으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윤석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을 져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어디서 뭘 하는지 코빼기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럴 때는 뭐라도 되는 양 떠들어대는 걸 보면 참 인적 청산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재명 후보에게도 부담이 덜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이 국정수행을 잘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52.7%가 잘할 것 같다라는 응답을 보였고 41.2%는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에 조사가 됐었던 국정수행 전망치에 따르면 이명박이 79.3%,
박근혜가 64.4%, 문재인 대통령이 74.8%였던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역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기대 안 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굳이 지켜볼 필요도 없이 기대할 것도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후죽순 생겨난 여론조사 회사들의 대대적인 정리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여론조사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썩게 만들고 영혼을 갉아먹는 영양가 없는 여론조사 회사들의 대대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부동산 욕심이 부른 참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개표 결과에서 본 것처럼 아파트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윤석열의 지지세는 뚜렷했습니다. 집값 폭등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욕하면서 오를 만큼 오른 집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고, 집값은 올랐지만 세금은 내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결집이 눈에 띄는 것이죠. 윤석열이 당선이 되자마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지난 13일 오세훈에게 전화를 걸어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정책은 서울시 공무원 파견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며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게 될까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윤석열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경찰로부터 제재를 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명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우리를 만나줬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인수위 바로 앞에서 전달했고 면담도 했다. 이 정부와의 첫 만남이 이렇다. 이게 윤석열과 안철수의 마음이라면 잘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식의 국정을 하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국민들 과연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윤석열의 인수위 인사검증팀장에는 윤석열의 측근이었던 검사 출신 주진우가 내정이 되고 이원모 검사 등으로 실무진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검사 출신을 인사검증팀장으로 앉혔다는 것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깨끗한 사람들로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뜻대로 말 잘 듣는 사람을 꾸리겠다는 것일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